예, 반갑습니다. 예, 며칠 전에 제가 워낙 시국이 어수선하다 보니까 꿈을 꿨어요. 저는 꿈을 잘 안 꾸는데, 꿈을 안 꾸는 게 아니고 꿈을 꾸는데 이제 이렇게 잠을 깊이 자니까 기억을 잘 못하죠. 얼마 전에 꿈을 꿨는데 그 무슨 터미널 같은 데에서 친구들하고 같이 이제 주말에 야외로 나들이를 간다고. 날씨는 아주 화창한 봄날이고, 터미널은 구례 시외버스 터미널 정도 되는, 이런 시 차원의 큰 건 아니고 군 단위의 좀 적당히 아담한 그런 터미널인데, 터미널을 어떻게 지었는지 내부가 엄청 밝고 화사해요. 아주 이게 쾌적하고, 그렇다고 해서 막 눈부시고 덥고 그런 게 아니고 햇빛이 막 들어오는데 아주 화사하고 편안하고, 이제 그런 터미널에서 이제 야외로 이제 친구들하고 이제 나들이를 간다고 기다리고 있는 중에 꿈이 깼어요. 그때 이제 기분이, 제가 이제 현실에서는 그렇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티 없이 행복 그 자체, 100% 행복한 어떤 순간, 티 없이 행복한 순간, 이보다 더 행복할 수 없다. 뭐 이런 느낌,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때 당시 꿈에서. 근데 깨고 보니까 꿈이야. 시계를 보니까 3시가 좀 못 되더라고요. 새벽 예고 나가려면 시간이 좀 남았고. 그래가지고 이제 꿈에서 깨가지고 혼자서 표현이 그런데, 꿈 같았던 꿈을 꾸고 나니까 어떤 그 감정이나 느낌이 깨서도 그대로 쭉 이제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때 불쑥 드는 생각이, 그때 내가 몇 살이었을까? 이런 생각을 제가 했어요. 이제 왜 몇 살이었을까 생각을 했나?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내 인생에서 이렇게 행복했던 적은 없는데, 현실에서는 있을 수가 없죠. 현실에서는 100% 행복 그 자체로 사람이 마음이 가득 차는 건 현실에서는 불가능하지. 그럼 내 인생에서 언제 그런 적이 있었지? 그런 생각이 들다 보니까 지금은 아니고 옛날이었나 보다, 출가하기 전에. 근데 저는 출가하기 전에 인생이 전혀 그런 쪽하고는 거리가 멀었거든요. 맨날 도망 다니고 뭐 그렇게 살던 팔자라서 내 인생이 그런 적은 전혀 없었는데 이상하다. 그렇게 생각하다가 이제 마음속에 그 행복에 대한 찬상을 품고 새벽 예불을 나가려고, 지금은 겨울이라 새벽 예불 나가려면은 옷을 한참 껴입어야 돼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옷을 이제 껴입으면서 이제 이게 그냥 단순한 향수인가? 내 인생에 그런 적은 없었는데 향수는 아닌 것 같고, 도대체 이 감정이 뭘까? 이 행복한 감정이 도대체 뭘까? 그런 생각을 혼자서 했어요. 옷을 주섬주섬 입고 이제 법당에 가서 새벽 종성을 치는데, 종성을 치면 이제 종성을 처음 시작할 때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새벽 예불을 아마 거의 참석을 못 하시고, 또 우리 라이브로 나가는 새벽 예불도 예불할 때부터만 나가니까 앞에 도량석, 종성, 뭐 대종 치는 거는 안 나가니까 잘 모를 겁니다. 종성은 이제 작은 뭡니까 금고로 이렇게 치면서 뭐 장엄연불도 하고 막 그러는 겁니다. 처음 시작을 그렇게 해요. 원차 종성 변법계. 원컨대 이 종소리가 법계에 두루 퍼져가지고 철이 유암 실계명, 철이산과 유암, 아주 깜깜한 어둠이 실계명 모두 다 환해지고, 삼도이고 파도산, 삼도의 모든 고통이 에서 이고 벗어나가지고, 또 파도산, 칼산 지역도 다 이 종소리가 깨트려가지고 일체 중생 성정각. 그래서 일체 중생이 다
정각, 올바른 깨달음을 얻기를 바란다. 라고 이제 내가 연부를 하면서 금고를 탁 내리는 거예요. 이제 조금 전까지는 이제 꿈속에서 친구들하고 같이 주말에 나들이 간다고 기분이 좋아가지고 막 그러다가 지금은 또 새벽에 겨울에 추운데 법당 한 구석에서 오래 웅크리고 이제 막 군고치고 있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이제 혼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지금 여기서 뭐 하나. 그런 생각이 당연히 들겠죠. 방금 전까지는 정말 기분 좋게 놀러 가려고 그냥 터미널에서 기분 좋게 있다가 지금은 깜깜한 새벽에 법당 한 구석에서 추운데 혼자 땡땡땡 금고 내리고 있으니까 당연히 내가 지금 뭐 하나 이런 생각이 들죠. 예, 우리 같이 이제 머리 깎은 사람들은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아무래도 우리 출가자들의 삶이 평범하지가 않기 때문에 과연이 5천만 국민 중에서 새벽 4시 10분에 추운 법당에서 금고 내리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100명도 안 됩니다. 이런 우리들의 삶은 평범한 삶이 아니라서 나도 모르게 이런 삶에 익숙하게 살다가도 그런 지금 말한 그런 일을 닥치면 나도 모르게 내가 출가를 왜 했지? 이런 생각을 나도 모르게 해요. 이 말은 뭐냐 하면 우리 같은 경우는 출가자라는 평범하지 않은 삶을 살다 보니까 우리 자신의 삶에 대해서 생각하는 시간이 본의 아니게 많다는 거지. 산다는 게 도대체 뭔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라는 질문을 내 스스로에게 하는 시간들이 좀 상대적으로 많다. 며칠 전에 저처럼. 이제 혼자, 내가 지금 여기서 뭐 하나? 이런 생각이 탁 들면서 금고를 내리면서 얼마 전까지 그 꿈속에서 행복했던 순간들하고 지금의 금고 내리는 내 모습하고 너무 다르니까 그 어떤 이질감이 내 스스로도 적응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혼자 생각을 했죠. 도대체 그 행복한 감정이라는 게 1년 365일 그럴 수 있나? 안 그렇죠. 일주일 중에서 주말에 그 즐거운 몇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주중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새가 빠지게 출근해가지고 고생해야 되고 또 위에 사람한테 잘 보여야 되고 밑에 사람 눈치 봐야 되고 서로 막 갈등하고 싸우고 싫은 소리 해야 되고 주중을 그렇게 보내야 돼. 갈등과 피로와 불안과 뭐 등등등 분노와 짜증 이런 것들이 점천된 삶을 주중에 살고 주말에는 이제 그런 거 벗어나야지. 그래가지고 행복한 삶을 꿈꾸는 게 보통 사람들의 삶인데 그게 보통 사람들의 삶이죠. 그래서 그 행복한 삶도 주중에 내가 이렇게 바쁘고 힘들게 살았으니까 주말에는 행복해야 돼. 내 스스로에게 강요를 하는 거예요. 행복하지 않으면 안 돼. 이러면 이게 행복해집니까, 이게? 행복이 무슨 의무도 아니고.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그래도 나는 그래도 출가를 해가지고 가끔씩 도대체 산다는 게 뭔가? 이런 질문을 내 스스로에게 던질 수 있으니까 이건 참 좋은 점이다. 이거는 출가한 좋은 점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거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출가를 하고 안 하고를 떠나가지고 가끔은 내가 지금 사는 것에 대해서 내가 왜 사나라고 질문을 하면 답이 없어요. 그건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삶의 이유 그런 거는 없습니다. 다만 산다는 게 뭔가 삶의 본질에 대해서 삶의 특성에 대해서 가끔씩은 일상 속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사는 것보다 도대체 산다는 게 뭔가, 삶의 본질이 뭔가, 어떤 순간마다 뭐 요리를 하다가 텔레비를 보다가
남편하고 말다툼을 하다가 말 안 듣는 자식 때문에 속이 상하다가 그럴 때마다 가끔씩 사는 게 뭘까? 라고 스스로에게 질문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질문을 하면 산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제가 며칠 전에 생각한 거는 결국 산다는 것은 우리가 칠정이라고 그러죠. 사단 칠정. 희노, 애락, 애오욕. 기뻐하고 슬퍼하고 화내고 즐거워하고 사랑하고 미워하는 이런 온갖 욕심들, 이게 칠정이란 말이에요. 맹자가 이야기, 이거는 부처님이 이야기한 게 아니고 맹자가 이야기한 칠정이에요. 이 칠정이라는 7가지 물감으로 그린 그림이 우리 삶입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 삶은 희노, 애락, 애오욕이라는 물감으로 그린 그림이에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한마디로 줄이면 욕심으로 빚어낸 결과물이 우리의 삶이다. 이렇게 말하면 이건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이 세계는 욕계다. 욕심으로 먹고 사는 게 우리 중생들이다. 라고 부처님이 이야기했기 때문에 같은 맥락이 되는 겁니다. 사단 칠정 이야기가 나왔으니, 사단은 뭐냐 하면 이 4가지 단초가 되는 것. 이게 사단이에요. 첫 번째가 인의 예지라고 하는 유교에서 중요시하는 인, 어진 거, 의, 정의할 때 의, 예를 챙기는 거, 지식, 지혜. 요 4가지가 어디서 나오느냐? 인, 어진 마음은, 이거는 이제 맹자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부처님 가르침만 안다고 해서 그게 다 좋은 게 아닙니다. 가끔씩 공자나 맹자 이런 유교에도 좋은 이야기들이 많아요. 맹자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진 마음은 어디서 나오느냐? 척은지심에서 나온다. 척은지심이 그거잖아요. 그냥 불쌍한 아이를 보면 도와주고 싶은 마음. 척은지심. 이건 인간이라면 누구에게나 있다. 여기에서 어진 마음이 나온다. 그 다음에 의는 수오지심. 이렇게 수치스러워하는 마음. 부끄러워하는 마음. 어떻게 내가 남들에게 그런 행동을 할 수가 있나? 이런 부끄러워하는 마음. 수치스러워하는 마음에서 올바르게 살아야 되겠다 하는 의가 나오고, 예는 양보하는 마음. 예를 지킨다는 말은 상대방을 존중하고 높이는 거니까 사양지심, 양보하는 마음에서 예를 지키는 마음이 나오고, 지혜의 마음은 시비지심, 선악을 가리는 마음에서 지혜의 마음이 나온다. 요 4가지를 사단이라고 해가지고, 인간이라면은 이런 마음이 누구에게나 있다. 그래서 이런 마음들이 자라서 인의 예지가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단 칠정을 이제 맹자가 이야기를 해요. 이런 것들이 우리 삶을 이루는 거다 이거지. 부처님은 한마디로 우리는 욕심을 먹고 산다. 한마디로 이야기했고, 우리의 삶이 그런 거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요것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러면 내 같은 경우에 지난 삶에 대한 미련도 아무리 생각해도 별로 없는데 왜 그런 꿈을 꿨을까? 예불을 하면서 그런 생각을 하다가 예불을 끝내고 이제 다시 방에 들어와 가지고 혼자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출가하기 전에 바깥에 두고 온 처자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떼돈을 숨겨놓고 들은 것도 아니고 특별히 미련 둘 게 없는데 도대체 왜 그런 꿈을 꿨을까 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서두에 그런 말을 했지. 지금 세상이 너무나 불확실해요. 그냥 현대는 불확실성의 시대다 이게 아니고, 지금 오늘 오전만 해도 그래요. 윤석열이가 체포되냐 안 되냐.
요거에 따라서 또 우리나라가 지금 당분간 어떻게 될지 몰라. 세상이 지금 어떻게 변할지 몰라. 지금 보면은 우리나라가 너무나 혼란스럽고 불투명해요. 그리고 뭐 블랙 요원이라는 사람들이 다 복귀했다고 하는데 또 들리는 말로는 다 복귀한 게 아니래 또. 그런 거 보고 있으면 사람이 불안한 거예요. 마음이 불안해. 불안한 거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두렵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나이가 최소 뭐 한 50대 후반 이상 되는 분들은 80년대, 70년대 그런 시절을 살아봤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군사 독재다, 뭐 권위주의 사회가 어떤지를 우리는 잘 안단 말입니다. 다시 그런 세상에서 살라고 하면 이제는 못 산다 이거지. 통금이 있고, 아니 뭐 술 마시면서 에이 뭐 어쩌고 말 한마디 잘못하면은 감옥하고, 이런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요? 멀쩡한 내 자식이 어느 날 갑자기 뿅 사라져가지고 나중에 보니까 뭐 경찰에서 고문당해서 죽고, 이런 세상에서 우리는 이제는 더 이상 못 산다 이거지 이제는. 근데 그런 세상으로 지금 돌아갈지도 몰라라는 두려움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80년대까지 그렇게 살았죠,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80년도에 유명했던 일일 연속극이 있죠. 저녁 9시 뉴스 하기 전에 했던 거 기억하시는가 모르겠는데, 보통 사람들 기억납니까? 보통 사람들 연속극 기억나죠? 그게 이제 전두환이가 정권 잡고 나서 딱 텔레비에서 방송한 게 그거잖아요. 하여튼 유명한 배우들은 다 나왔죠. 지금 생각해보면 단역들도 다 유명한 배우들이에요. 보면 전부 다 보면. 전혀 보통 사람 같지 않은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사는 거야 라고 드라마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왜 그런 드라마를 했을까? 그 80년도, 81년도 그 시대가 전혀 보통 사람들이 보통 사람으로 살 수 있는 세상이 아니었거든, 그때는. 찍소리 못하고 살던 때여서 막 눈 깜짝할 사이에 삼천교육대에 붙잡혀가고, 대학생들은 눈 깜짝할 사이에 군대에 붙잡혀가가지고 뭡니까 녹화사업인지 뭔지 한다고 군대에 잡혀가고 그러던 시절이라, 전혀 보통 사람 같지 않은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사는 거야 라고 일일 연속극을 할 정도로 그때는 우리 개개인의 삶이 평범하지가 못했어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소소한 행복을 찾기가 어렵던 시절이에요. 부처님이 이야기하는 인간은 욕심을 먹고 산다. 맹자가 말하는 사단칠정, 우리의 삶은 희노애락 애호욕으로 점철된 것이 우리의 삶이다. 이러한 희노애락 애호욕이라는 물감으로 그려낸 것이 우리의 삶이다. 여기에 삶의 본질이야. 요거를 우리가 쓰는 말로 하면 작고 소소한 행복이죠. 왜냐하면 우리 눈에는, 우리 마음에는 7일 중에 행복했던 날만 우리는 기억을 해요. 괴롭고 심심하고 지루하고 짜증나고 화나는 순간들은 우리는 기억을 안 하고, 소소하게 즐겁고 행복했던 순간들만 일상생에서 기억을 해.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내가 원하는 건 다른 거 없어. 그냥 우리 가족 건강하고 잘 지내고 서로 사이좋게 지내고 의의 있게 지내고, 세상에 어느 가족이 1년 365일 그러고 지냅니까? 맨날 찢고 뽑고 싸우고 애들은 말 안 듣고 그러다가 가끔씩 또 분위기 화기애애하고 그렇게 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 산다는 것은 다른 거 없다. 소소한 행복. 그게 인생에 사는 맛이다. 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해요. 그게 인생의 본질입니다. 맹자는 그것을 사단칠정 뭐 이런 말을 썼고, 부처님은 인간들은 욕심을 먹고 산다. 라고 말을 한 거예요. 우리 중생들은 작고 소소한 행복 뭐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이런 것들이 권위주의적인 시대에는
우리가 이런 것들을 챙길 수가 없었어요. 작고 소소한 행복이 현실에서 이루어지기가 힘들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들을 어떻게 했냐? 꿈꾸었지. 희망했죠. 현실이 전혀 희망스럽지가 못하니까 오로지 그런 소소한 행복을 우리는 꿈꾸고 희망한 거죠. 만약에 우리의 현실이 그러한 아주 민주적이고 평등하고 개인의 권리가 다 보장이 되고 이런 세상이라면은 작고 소소한 행복을 누리는 건 너무나 당연해. 그럼 그런 세상에서는 부처님 말씀이 사람들 귀에 쏙쏙 들어오겠죠. 작고 소소한 행복의 본질이 뭐야? 그건 너의 욕심이야. 이게 쏙쏙 들어오는데 세상이 그게 아니고 작고 소소한 행복마저도 지키기 힘들어. 그런 것들은 오로지 희망사항이야. 지금이 아니고. 나는 그런 거를 원해. 근데 지금은 그렇지가 못해. 이런 삶에서는 부처님 이야기보다는 어떻게 해야 내가 배불리 먹고 살 수 있나? 어떻게 해야 조금 더 편하게 살 수 있나? 이런 이야기가 더 사람들 귀에 들어오지. 그래서 제 이야기를 하자면은 왜 내가 며칠 전에 그런 꿈을 꿨을까? 소소한 행복이 희망이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이 언제부턴가 모르게 내 안에 생기더라 이거지. 여러분들 이거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한 20년 가까이 까놓고 말해서 정말 편하게 살았습니다. 진짜. 전두환 시절에, 박정희 시절에 민원이 생겨가지고 그런 일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공무원 말 한마디면 끝이야. 길거리 가다가도 멀쩡하게 가는데 괜히 경찰이 붙잡아가지고 가방 열어봐 막 그러던 세상인데 지금 그렇게 하면은 어떻게 합니까? 바로 인터넷에 올리고 어디를 가는데 어떤 소속 경찰이 내한테 이렇게 해가지고 했습니다. 그러면 바로 결과가 또 바로 나와야 되잖아. 그죠? 공무원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뭡니까? 요즘 민원이잖아요. 우리 국립공원 공무원들도 국립공원 직원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민원이요. 정심서 주지 말은 별로 무서워하지도 않아. 민원을 제일 무서워해요. 근데 그런 게 전두환 시절에 가능했어요. 택도 없는 이야기죠. 우리가 한 20년 엄청 편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2025년 어떻게 될지 몰라요. 다시 그런 세상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렵고 불안한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 아무 생각 없이 누린다는 표현이 안 맞죠. 부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이것도 우리가 나의 욕망, 이 욕심을 털어내야 되는 거지만 이러한 소소한 행복, 우리는 정말 이거를 당연한 것처럼 누리고 살았어요. 근데 이제 이것도 우리가 희망사항이 될 수도 있다, 우리에게. 지금 우리가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세계 경제도 어렵고, 우리나라 경제도 어렵고, 경제가 너무너무 어려운데, 정치까지 혼란에 빠져들어가지고, 지금 보면은 정치에 주체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대통령은 자기 집안에 딱 처박혀 있고, 권한대행, 탄핵되고 권한대행의 대행이라고 있는데 걔도 지금 이상한 소리나 해놓고 지금 이 나라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사람이 없어. 오히려 이런 상황에서 나라가 정상적으로 굴러가는 게 더 이상해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무한 참사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 이야기를 한번 해봅시다. 시작은 우리가 계속 뉴스에서 보고 있지만 비행기 엔진하고 새하고 이제 부딪혀가지고 버드 스트라이크다. 이게 이제 시작이라고 그래요. 그게 원인이다. 그랬는데 또 요즘 막 뉴스에 나오는 거는 버드 스트라이크는 흔히 있는 일은 아니지만 자주 있는 일이다. 충분히 훈련된 조종사라면 대처할 수 있는 일이다.
그런데 왜 저렇게 되었을까? 알 수 없다. 뭐 둔덕이 콘크리트, 왜 그걸 콘크리트로 했을까? 왜 랜딩 기어가 안 내려왔을까? 왜 재착륙 안전 진입 지점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급하게 착륙할 수밖에 없었을까? 여러 가지 의문들이 막 생기는데 이런 걸 한마디로 말하면 그런 겁니다. 사람으로 치면 겉으로 볼 때는 멀쩡해요. 멀쩡한데 이 사람이 건강검진을 10년 동안 안 했어. 속에서는 지금 썩어서 골마 터진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근데 이게 이제 자각 증상이 없어. 본인도 모르고 주변 사람도 모르고 아무도 몰라. 멀쩡해. 그랬는데 이 사람이 어느 날 아주 기분이 상하는 일이 있어가지고 술을 많이 마신 거야. 2차, 3차, 4차 떡이 되도록 마셨는데 그냥 그게 잘못돼가지고 뭐 이제 뭐 피를 토하고 뭐 온 장기가 엉망이 되고 회생 불가능의 상태로 갑자기 가는 거죠. 왜 이런 일이 생겼냐? 평소에 이 사람 한 사람이 생존하려면은 몸에 여러 신체 장기들이 안정적으로 자기 역할을 잘 해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잘 굴러가야 되는데 이것이 각 부분들이 조금씩 어느 하나가 결정적으로 잘못된 게 아니고 이빨도 조금 안 좋고 폐도 조금 안 좋고 심장도 조금 시원찮고 조금씩 안 좋은 것들이 쌓이면 한 방에 가는 거예요, 이게. 지금 무한 참사도 원인을 막 찾아 들어가면 근본적인 원인이 나오겠지만 아마도 복합적인 원인으로 이런 참사가 났을 것이다. 버드 스트라이크라고 하는 직접적인 계기로 인해 가지고 평소에 쌓인 제주공항 뭐 정비의 문제, 무안공항의 문제, 뭐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들이 누적된 문제들이 그냥 터져버린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같은 경우가 매우 취약한 사실은 매우 취약한 토대 위에 있는데 그마저도 계엄을 한다고 저 난리를 쳐가지고 가뜩이나 지금 위태위태한데 더 위태위태하게 만들고 있다. 2025년이 과연 어떻게 진행이 될까? 우리는 정말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봐야 된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요즘은 동지가 지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아직은 해가 짧아요. 그래서 아침을 먹어도 깜깜합니다. 그래도 좀 있으면 해가 뜬다는 걸 아니까 깜깜해도 뭐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아요. 좀 있으면 해가 뜰 건데. 그러니까 지금 우리도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지금 우리 현실이 불안해요. 누구나 다 인정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계엄 상황이 한 2주, 3주 가니까 또 사람들이 어느 정도 또 쟤들 또 저러네 하면서 이게 또 좀 만성이 되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지금이 깜깜하다는 거 우리가 인정을 해야 돼요. 우리나라의 시계가 하나도 안 보인다. 인정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지금 이야기한 것처럼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왜냐? 깜깜하다는 말은 언젠가는 밝아질 거라는 말하고 똑같으니까 언젠가는 밝아진다. 그러니까 그럴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불안해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제가 이야기했듯이 이 사회가 정상적으로 굴러가려면은 각 부분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 역할을 잘해야 돼요. 그래야지 무한 참사 같은 일이 안 생깁니다. 우리라도 자기 역할을 잘 하자. 남들 잘 하라고 이야기하기 전에 그게 우리가 할 일입니다. 감사합니다.